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인병원의 병원장 오광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리얼한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 잘 설명 듣기, 실제적으로 수술 동의서 받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전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환자를 수술 동의서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주로 실제 상황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뭐 이렇게 형식이 뭐 다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환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고, 그런 상호 소통을 통해서 수술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신뢰감이 더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매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수술 동의서 제대로 받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분은 자전거 타다 넘어지셨어요. 남자 30대고요.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꺾여 있죠.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방 십자인대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상인 MRI를 보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 환자를 보면 전방 십자인대 보여야 될 때 안 보이고, 후방 십자인대 꺾여 있는 거는 텐트가 한 줄이 끊어져서 이게 느슨해진 걸 의미하는 거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연골판 파열도 동반되는데, 다행스럽게 이분은 연골판 파열은 없어요. 다만 뼈 연골에 이렇게 빠지지, 흰색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골 타박이나 연골 손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남자 30대 자전거 타다 넘어지셨어요. 혈관절증, 무릎 안에 피 엄청 많아요.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그 다음에 연골판은 괜찮고, 뼈 연골 손상은 저거는 뭐 직접적인 치료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거. 결국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봉합은 안 되는 겁니다. 재건술을 해야 되는 환자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럴 때 수술 동의서 어떻게 잘 받고 그럴까요? 한번 리얼한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자, 환자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수술 동의서를 같이 받겠습니다. 무릎 수술하잖아요, 그죠? 무릎 수술, 좌측 무릎.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좌측 무릎 수술이다. 그래서 아마 수술방에 올라가실 때 이 좌측 무릎에 표시를 또 할 겁니다. 좌측 무릎. 뭐 의사가 물어보긴 좀 뭐하지만 무슨 수술한다고 알고 있어요? 전방 10대. 맞아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요게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봉합 수술은 안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준다 해서 재건 수술이에요. 그냥 전방 십자인대 수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수술 시간.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리냐, 불안하다. 대개 한 빠르면 40분 전후 걸려요. 근데 환자분 들어가서 마취하고요, 소독하고요, 자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요, 요 시간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회복실에서 이따 나오거든요. 요게 한 3-40분 걸리고, 요게 또 3-40분 걸리니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실제 수술 시간은 40분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취 궁금하시잖아요. 마취. 지병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당뇨, 고혈압 없잖아요. 이제 하반신 마취라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면 마취를 같이 병행을 해요. 다리 마취는 한 8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취에 대한 부작용은 또 우리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수술 방법도 환자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요. 여기 허벅지뼈,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요. 좌측 무릎에 조그만 뼈가 이렇게, 십자인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퇴골, 이걸 대퇴골 허벅지뼈, 여기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내고요. 여기에 이제 경골이라는 아랫다리 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수술하는 방식은 여기 핀을 걸어서 인대를 이렇게 당기고요.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에도 터널을 내서 나사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나사를 이렇게 고정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대퇴골에 터널, 인대가 들어가는 터널, 요거를 경골에 터널, 그래서 인대를 넣고 위에는 핀을 걸어서 아래쪽으로 텐션을 주면서 이제 아래쪽에는 흡수성 나사, 이중 고정이죠. 흡수성 나사, 그다음에 요거는 그 금속성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합병증, 그죠?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 있으니까. 합병증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감염률 걱정되잖아요. 감염률.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1% 미만. 그러면 요 인대는 자가건을 쓸 수도 있고요. 동종건을 쓸 수도 있어요. 자가건은 자기 걸 희생해야 돼요. 인대를 멀쩡한 인대를 떼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되게 햄스트링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써요, 이걸. 왜냐면 근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동종건은 다른 사람 거예요. 조직은행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보험이 됩니다. 급여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동종건은 남의 거니까 감염률이 조금 높지 않겠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감염률의 차이가 0.5% 이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대학병원 포함해서 거의 모든 8, 90%에서 대개 동종건을 씁니다. 그래서 자가건을 쓰는 경우, 특히 프로페셔널한 운동선수는 이런 햄스트링을 희생하면은 운동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동종건을 써요. 그래서 환자분도 동종건을 쓰기로 하셨고, 감염률은 큰 차이가 없다, 1% 미만이라고 하면 대개는 한 0.7에서 0.9%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당뇨나 고혈압이 없다면 이런 감염률은 거의 무시하셔도 되지만 교과서적으로 한 1% 정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항생제를 수술 전부터 쓰거든요. 한두 시간 전에.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혈액 검사가 좋아질 때까지 씁니다. 입원은 환자분도 뭐 오래 입원하실 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통상 한 2, 3일 또는 3, 4일은 하셔야 돼요. 퇴원 기준은 혈액 검사가 정상일 때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혈액 검사가 정상일 때 퇴원을 진행하게 되고, 보조기, 운동선수들이 차는 보조기 있어요. 그거는 대개 한 3, 4주 정도? 이 보조기를 차는 동안에 플러스 목발을 쓰셔야 돼요. 목발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정도? 그럼 결국 뭡니까? 3, 4주 뒤에는 보조기 없이, 목발 없이 이제 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이 스포츠 활동에 돌아가고 싶다. 그거는 저는 짧게 봐도 4개월에서 6개월 뒤, 최소한 5개월은 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운동, 재활치, 우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계시니까 이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 동의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요 시간은 뭐 2, 3시간 돼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그거는 수술 마취 시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양식에 의하면 입원 기간은 2, 3일이지만 환자분이 더 있고 싶다 그러면 있으셔도 되고 가시는 거고, 동종건에 이제 체크하고요. 비용 문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이제 합병증, 감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신경손상, 지방색전증, 신부정맥류저증, 감염. 이 신경손상은 수술할 때 아까도 말했던 터널 만들 때 신경손상이 있거나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걸 감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1% 미만.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심부정맥 혈전증은 전방 십자인대 재검수할 땐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제가 나중에 이제 수술 끝나고 저는요 사진하고 동영상, 관절경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설명드려요. 다 수술 과정을 그대로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어느 쪽이죠? 다시 한번 좌측.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진짜 제가 언제든지 면담에 응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또 편하게 질문하시라고 또 아마 상담해 주시는 간호사가 있을 겁니다. 뭐 일단 중요한 부분 설명드렸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수술 끝나면 사진과 동영상을 또 설명드릴 거예요. 통증도 없어지고 원래 프로토콜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 수술 동의서